다음 달부터 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이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죠. 그런데 경총이 당장 시행 어렵다, 유예기간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당정청이 논의를 해서 시행을 늦출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단속과 처벌을 올 연말까지 유예한다. 이렇게 결정해서 사실상 경총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죠. 자, 노동계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또 이거 바람직한 방향인지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이시죠? 성공회대학교 하종강 교수를 연결해 봅니다. 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예, 주 52시간으로 단축됐다고 자꾸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줄어들었다기보다 이게 주 68시간으로 부당하게 늘어났다가 지금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예, 정상화일 뿐이다. 예, 우리가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지가 한 14년쯤 전인데, 네. 이때부터 10여 년 동안 일주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본다. 예. 이런 법률 해석에 이견이 전혀 없었어요. 10년 이상 동안을. 예. 그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선 뒤에 노동시장 부족의 이야기 나오면서 갑자기 68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행정 해석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또 예. 그 기간 동안을 기업이 사실 혜택을 본 겁니다. 예, 예. 그러다가 다시 52시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예. 예, 이게 지금 마치 노동자들이 큰 혜택을 입는 것처럼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에요. 네. 예, 그래요. 정상화이긴 합니다만. 기업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불법 행위를 한 6개월 정도도 할 수 있게 유예해달라 이런 요구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그 요구를 받아들였잖아요. 정부와 여당이. 네, 받아들이면서 사실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는 제3자가 있거나 피해자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데 노동부가 이제 행정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처벌하지는 않겠다 이런 예. 약속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 조치가 의미가 있으려면요. 6개월 뒤에 똑같은 상황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 후에는 반드시 아주 강하게 처벌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6개월 동안 기업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하 교수님 표현에 따르면 기업이 그동안 하던 불법 행위를 6개월 더하게 해달라라고 한 것을 정부가 그래 그럼 봐줄게라고 한 것. 이건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 최저임금도 사실 임금체계 문제이고 이것도 임금체계 문제거든요. 예. 근데 아마 정부 내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라든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게 과도하게 좀 좌클릭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나 봐요, 요즘. 예. 그래서 참 우려스러운데 총리가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하여튼 기업의 걱정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고 경제 지표가 워낙 또 최근에 나쁘게 나오니까 특히 고용 지표.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지표도 별로 좋은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걱정을 정부가 좀 과도하게 수행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은 듭니다. 네. 6개월 사이에 기업도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 52시간 이상을 일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네. 노사가 합의해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주 52시간보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회사 안에 업무가 계속 존재하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업종별 특성도 상당히 다양해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새벽 6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고 아마 기업은 대부분 그런 경우에 비정규직을 많이 또 고용하려고 할 겁니다. 네, 가능한 한 정규직을 고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이제 한국 경제가 기업이 이제 그 정도의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본 거죠. 큰 그림은.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방에 있는 또 뭐 사람이 별로 많이 다니지 않는 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주 52시간 지키려고 그러다 보면은 배차 간격을 아예 그냥 지금 한 10분, 20분 간격이 오던 걸 거의 30분, 40분 간격으로 늘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들도 벌어진다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버스는 그동안 특례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부터 적용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마 작년 7월 달에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투입받았을 때 그 버스 운전기사 노동시간이 하루 18시간이었다. 이게 널리 알려지고 나서 인식이 되면서 아마 이 버스는 이번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버스도 이 공공성이 상당히 강한 사업 분야니까 국민들도 왜 우리의 세금이 그런 데 쓰이냐 이렇게 의구심 가질 것이 아니라 버스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또 국민들은 생활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지원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업종은.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 추가로. 예, 그리고 사실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 방금 이제 건설 노동자 예로 들었고, 제가 이제 버스 노동자 예로 들었고, 이처럼 직종별로 워낙 상황이 다양해서, 게다가 또 많은 노동자들은 아니 나는 뭐 조금 더 추가로 일을 하더라도 이 월급을 더 받는 게 좋다. 지금 이미 많이 받고 있는데 일을 못하게 해갖고서 월급이 깎인다. 이건 안 된다라고 반발하는 노동자들 뭐라고 하실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의 국회 쪽에서 나온 자료도 보면요. 대략 월 임금 평균이 37만 원 정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이제 평균 11.5%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규직은 한 대략 10.5%, 비정규직은 더 많이 줄어들어서 17.3% 정도 줄 거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기본급만 받고 살아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어야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한국 기본급만 받으면서도 살 수 있을 만큼 달라는 임금 인상 요구가 높아질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진통을 겪겠지만 기본급 비중이 높아지는 쪽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거니까 언젠가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죠, 이건. 그런데 그 진통 과정에서는 기업은 일 못 시키니까 사람은 추가로 뽑아야 되지만 안 뽑고 비정규직 그냥 쓰고, 노동자들은 나 일 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또 정부를 향해 불만 털어놓고, 정부는 가운데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진통 잘 넘길 수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을 과거에 했었거든요. 그 40시간제가 도입될 때. 14년 전, 그때도 난리 났었거든요. 이거 갑자기 주 5일 근무제로 바뀌게 되면 큰일이다. 근데 그때는 근로기준법 개정하면서 부칙에 어떤 조항이 있었냐 하면, 이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정착되면서 노동자의 임금 총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기업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근로기준법 부칙에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견디고 넘어왔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조치까지 법에 명시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든 이 진통을 겪어서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고용 창출 이 세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군요. 그리고 기업들도 요즘 이제 보면 기업 컨설팅 하는 회사 쪽에서는 벌써 유연적 노동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한근로시간제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하자 이런 지침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완충작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서 차츰차츰 정착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유연근로제, 탄력적 근로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뭐 어떤 특정한 일이 많을 때는 뭐 한 10몇 시간씩도 일해도 그다음에 또 휴일을 더 주고 이런 건가요? 이건 새로 도입할 필요도 없이요. 지금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는 이미 도입돼 있어요. 근데 지금 기업이 이걸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활용하고 싶어 하겠죠. 예를 들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 동안 평균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어떤 달에는 그걸 초과해서 시킬 수 있고 연장 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노사가 합의하면 1개월을 표준으로 산정을 해서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주에 초과 노동시간이 있어도 그것이 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제도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기존에 마련돼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텐데 다만 그것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죠. 자, 그리고 많은 이 청취자분들께서 아주 시시콜콜한 궁금증들을 보내주고 계신 게 예를 들자면 동료랑 잠깐 나가서 커피 마시고 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그동안 법률적인 해석이 이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마신다든가 담배를 핀다든가 이걸 최소한 기호행위 이렇게 표현하고요. 법률적으로. 그다음 화장실을 다녀오는 생리현상에 따른 행위는 업무 시간에도 허용돼야 하고 그 시간을 합쳐서 근로기준법상의 휴게 시간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은 지금까지 있었고요.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노동부가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휴게 시간을 좀 더 명확히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이라고 해도 대기 장소가 이렇게 제한돼 있거나
언제 다시 업무 지시가 떨어질지 몰라 대기해야 되는 시간은 휴게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은. 그러니까 온전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어야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명확하게 나와서 이게 기업의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대 시간을 업무로 볼 수 있는 이것도 가이드북에 내용이 있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 접대는 업무 시간으로 본다. 이런 기준을 마련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전에 기한을 했는지 또 경비를 회사가 지출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거고요. 또 요즘 직장인들 회식 없는 직장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회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식도 마찬가지로 본다는 거죠. 회식도 그것이 업무의 연장으로 보려면 회사의 업무의 일환으로 계획된 일이어야 하고 경비를 지출하거나 사전에 기한을 했다든가 이런 행위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게 중요하게 보겠고요. 부서 간의 단합행위 이건 아니다. 이건 명의체 이렇게 했어요. 다만 회사 업무의 연장을 볼 수 있는 경우의 조건을 몇 개 이제 가이드로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가이드라인도 몇 가지 지금 소개해 주시고 하셨는데 또 회사마다 직종마다 또 다 천차만별로 적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따로따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회사 기업 측도 노동자 측도 함께 합심해서 이 진통을 겪어서 정착을 시켜야지 서로 으르렁대고 싸울 일이 아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올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성공회대 하종강 교수였습니다.